첫 번째 영상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던 박인선님의 사연입니다. 차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의식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주방이에요. 이 안에 보면 이제 쌀, 부싯거리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렇게 제끼면 요 안에 이제 두 칸,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담아놨어요. 밥솥이랑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식사도 여기서 차에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거진 안 사 먹어요. 어떻게 하다가 차에서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버스킹 하기 시작된 지 되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뭐 여관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참에 차에서 자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배우자분은 뭐 다른 지역에 계신 거예요? 벌써 2년 정도 됐는데요. 22년 12월 6일 날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가 그날 겨울에 새벽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과 이 동해라인 쪽에서 추억을 나눈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오면 늘 바다를 볼 수 있고 아내 생각도 더 잘 나고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을 즐기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서 바닷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만을 기다리리.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제가 이 사람이 눈을 감았을 때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보고 싶어서 보면 매일 눈물을 흘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울고 매일 통곡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주무시고 계셨구나. 아이고 일찍 오셨네. 어떻게 잘 찾아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라고 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이제 일어나서 이불도 못 깨고 부시시한데 뭐 이런 것도 찍어요. 아유. 이 침낭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내 침낭 속에서 자죠.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네. 일어나자마자 이 날벼락이야. 저는 카니발 차에서 살고 있어요. 이 차가 제 집이고, 하는 일은 길거리 공연하는 버스커예요. 낮에는 거리 공연하고요. 일 끝나면 차에서 살고 그렇습니다. 문을 다 열고 하시는 거예요? 제 집이니까 이제 환기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불 탁탁 터는 거예요. 잠도 아예 계속 차에서 주무시는 거구나. 집이 없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앞뒤 좌석으로 해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자가 다 있었어요. 의자를 다 눕히고서 살기 시작했는데 많이 불편해요. 제가 사실 허리 환자거든요. 의자를 다 띄었죠. 다 띄고서 지금 이제 구조 변경 신청이 완료돼서 합법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저 이름 박인선이라고 하고요. 인선님, 인선씨가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그럼 차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의식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주방이에요. 이 안에 보면 이제 쌀, 부싯거리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렇게 제끼면 요 안에 이제 두 칸,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담아놨어요. 저 지금 저기 보니까 막 밥솥이랑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식사도 여기서 차에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거진 안 사 먹어요. 여기는 이제 제 주방인데, 문을 열면은 이제 주방 용품 기구가 다 있어요. 원래는 자동문이었는데 망가져 가지고 수동으로 힘을 좀 써야 돼요. 프라이팬이랑 여기 다 있구나. 이건 빨래. 제가 처음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었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삶의 질이 바뀐다고 전자레인지 들여놓으라 그래 갖고서 아주 착한 가격에 내놓으셨길래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아주 싸게. 중고거래 하신 거구나. 예. 여기 보면 이제 인버터가 있는데, 인버터를 어떤 분이 후원해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이 인버터로 제가 낮에 거리 공연할 때 전기도 여기서 얻어 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전자레인지도 두들리고 밥솥도 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 해 먹어야죠. 아, 지금요? 예. 제가 당뇨가 있어서 현미쌀을 많이 넣어서 먹어요. 매 끼니마다 이렇게 밥은 직접 해서 드시는 거예요? 예. 저 따뜻한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 쌀이 또 있습니다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막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요. 비밀의 공간이 많아요. 이게 한번 해놓으면 이걸로 이제 하루 먹습니다. 이쪽이 바닷가 쪽이라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밥 먹고 거리 공연해야 되는데 오늘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공연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좀 공연하기 어려우니까. 관광객들 상대로 이렇게 거리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면 관광객들이 없어요. 이 밥솥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편하시겠네요. 이제 인버터를 돌려야 되는데 그냥 돌리면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을 걸고 인버터를 작동해야 돼요. 아, 이제 바로 식사하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밥 먹어야지 거리 공연 나가죠. 계란도 있구나. 차가 비좁아서 식량을 많이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찬은 몇 개 정도 해서 드시는 거예요? 반찬은 한두 가지만 있어도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이 차는 몇 킬로 정도 타신 거예요? 지금 33만 킬로 탔어요. 중고차 샀는데 중고차 살 때 처음에 8만 킬로 된 거 샀었어요. 반찬 같은 건 이렇게 뭐 시장 같은 데 가거나 하면 한 번씩 구매하고 하세요? 자주 가는 편이에요. 냉장고가 없어서 갈 때마다 이제 소량으로 5,000원어치, 10,000원어치 그걸로 한 3일 정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가마솥에 밥을 해주시면 밥 먹자 그래요.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늘 밥을 이렇게 해 먹습니다. 우와, 밥 너무 잘 됐어요. 딱 그 정도만 드시고 점심 때 또 드시는 거예요? 늘 소량. 이렇게 식탐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배고픔만 달래줄 정도? 이렇게 차에서 식사하시면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사는 거를 제가 자원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으니까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거 못 느끼겠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환경이 이거라면 적극적으로 즐겁게. 와, 진짜 긍정적이시구나. 그러면 하루 일과가 대략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 먹고요. 밥 먹고 바로 거리 공연 나갑니다. 보통 이제 점심 때부터 저녁 6시까지. 원래 약간 이렇게 소박하게 끼니 챙겨 드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69kg 나가는데 90kg 정도 나갔었어요. 밥을 무조건 2공기 이상, 밥 먹고 나면 무조건 과자, 주전부리 계속 먹을 걸 달고 살았었는데 그런 생활 패턴 때문에 몸이 망가졌어요. 허리가. 몸무게가 더 나가면 바로 통증이 시작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늘 배고픔만 달래줄 정도만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차에서 생활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거리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곳이 많아요. 저쪽 가서 3박 4일, 또 저쪽 가서 3박 4일 이러다 보니까 정착하는 곳에서 한 달에 보름도 안 있어요.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차에서 본격적으로 살게 된 거는 이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됐죠. 금방 드시네요. 요거는 또 아껴뒀다가 저녁에 먹어야죠. 제가 보니까 평소에는 영양소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것 같아서 영양제를 좀 사왔어요. 아이, 식사하시고 한번 드시라고. 귀한 걸. 오. 멀티비타민인데 편하게 드시라고 사왔어요. 아이,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아니에요.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건강해진 느낌인데? 그런 말씀 드리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하시고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봐야 뭐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거 하나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공중화장실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설거지나 씻는 거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아주 밤 늦게 해요. 다른 분들 피해가지 않게. 예. 이제 공연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공연하러 가야죠. 거리 공연하는 데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앞이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안 돼. 이쪽이 공연하는 장소예요? 여기 이제 어촌 계장님하고 이장님한테 인사드리고 허락 받고서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예. 이 공연할 때는 힘들진 않으세요? 그 점이 가장 어려워요. 공연 장비가 무거운 게 좀 있는데 스피커가 제일 무거워요. 매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시 철거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와, 이것도 되게 수고스러우시겠네. 제 일인데요, 뭐. 버스킹 공연이 그냥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기타랑 생각보다 세팅할 게 많네요. 그런 버스킹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취미가 아니라 생업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가지고 다녀요. 주로 노래는 어떤 노래로 하시는 거예요? 옛날 노래요. 70, 80, 80, 90 이런 쪽 노래 부르다 보니까 그 세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구경도 하고 가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하시는데 젊은 세대 노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올드합니다. 저 귀여운 인형도 직접 사신 거예요? 예.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후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공연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하다가 차에서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전국의 축제 행사장 그 입구 앞에서 버스킹하기 시작된 지 되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간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참에 차에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3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배우자분은 뭐 다른 지역에 계신 거예요? 저희 집식구는 벌써 2년 정도 됐는데요. 22년 12월 6일 날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가 그날 겨울에 첫눈 오는 날 새벽에 눈을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더 집에서 생활하기가 조금 그러셨던 거예요? 뒷사람을 떠나보내고 집에 혼자 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사를 한번 했어요. 작은 곳으로. 거기서도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 동해라인 쪽에서 같이 추억을 나눈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잠깐 살았었거든요. 속초에서도 잠깐. 어쩌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 오면 늘 바다를 볼 수 있고 아내 생각도 더 잘 나고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을 즐기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바닷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자꾸 생각나고 그러세요? 어느 곳을 가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보나 그 사람과 같이 거닐던 곳이고 마음은 늘 아프고 속상하고 해도 어쩌겠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누가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그대만을 기다리리. 네, 고맙습니다. 네, 아들바이를 모시고 마음속에 소원을 한 가지씩 비시면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니까는요. 즐겁고 행복한 추억 가득가득 남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너무 많네요. 제가 이제 버스커 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마음씨가 따뜻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정말 안 좋은데 목서부터 허리 꼬리뼈까지 척추가 검은색으로 다 변해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증세를 앓고 있는데 오래 서 있을 수 없어요. 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또 무엇을 들거나 무엇을 당기거나 힘을 쓰거나 그러면 하지 방사통이라 그래가지고서 금방 통증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늘 진통제 약으로 좀 버티고 하고 있는데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아프답니다. 그래서 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절구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아유 왕자님 너무 감사해요. 네, 쑥쑥 자라요.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7시간 공연이 끝난 거예요? 아, 이거는 짧게 한 거예요. 뭐 12시간 정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일할 때가 제일 좋아서 일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아, 이거 찍냐고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아까부터 오른손을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2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기가 부셔졌어요. 다 이렇게 여기가. 수술한 자국이 있죠. 여기가 다 부셔져 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안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이것도 이제 크게 불편은 없는데 드는 거를 잘 못해요. 들으면 너무 아파 가지고 덕분에 이쪽이 단련이 됐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도 이렇게 공연하면서 조금씩 마련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수입처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제 생활비도 쓰긴 쓰는데, 생활비를 해봐야 뭐 먹을 거 큰 수입은 없어요. 이걸로 해갖고 뭐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치 있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 열심히 일했더니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야죠. 어디로 가세요? 제가 자는 곳이 있어요. 공원인데 한적하니 좋아서 거기서 주로 밥 해 먹고 잠도 그 공원에서 자고 그래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고생하셔서 제가 아까 공연하실 때 삼겹살을 좀 사왔거든요. 아이고. 저녁에 좀 그걸로 구워 드실. 아유, 괜찮은데. 그것 좀 구워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기 먹는 거예요? 네. 와우. 여기가 평소에 머무시는 곳이에요? 예,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발견을 못해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자고 그래요. 아, 바로 저녁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밥상 겸. 아, 이거 아까 공연 때 쓰셨던 거구나. 그거예요. 밥상도 되고 공연할 때 쓰기도 하고. 요래사라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여기 아까 사온 삼겹살. 삼겹살 맛있겠다. 아, 후라이팬도 있구나. 이건 뭐예요? 이거 우와. 차 안에서 쓰는 건데, 조금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처럼 하루 공연을 하면 대략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게 수입이 되게 들쑥날쑥해요. 왜냐면은 날씨가 궂으면 일을 못해요. 그 다음에 월, 화, 수는 관광객이 없어요. 목, 금, 토, 일이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데, 적게 벌면은 5만 원 정도, 많이 벌면은 1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벌죠. 그 돈 중에서도 기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부를? 그럼요. 잘 모아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기부하는 심장재단이 있어요.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이제 몇 년째 기부할 때마다 매달 기부금 영수증? 네, 그런 거예요. 35만 원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0만 원 할 때도 있고, 금에도 또 30만 원 할 때도 있고. 내가 번 돈으로 그냥 써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기부를 꾸준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막상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의 작은 고사리 손부터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쌈짓돈까지 해서 1,000원이고 동전이고 만원이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동전을 넣을 때는 그분들은 저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에 후원하는 뜻으로 거기다 넣어주시기 때문에 모아진 돈이 전부 내 돈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통로가 돼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게끔 하는 거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럼요. 고기 냄새 좋다. 이렇게 보니까 캠핑 오신 것 같아요. 맨날 캠핑입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요즘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행복하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거리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박수라도 받을 때, 그리고 서로 감사하다, 고맙다 서로 인사할 때, 그런 순간순간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냉장고가 없어가지고요, 이거를 두면은 상하니까 다 익혀가지고서 두고두고 먹으려고요. 이것도 또 나름의 노하우이시구나. 근데 김치도 그냥 두면 막 썩잖아요. 다 볶아가지고서 두면은 묵은지가 오래가는 것처럼, 볶아놓은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오래가요. 차에서 살다 보니까 다 터득이 됩니다요. 예전에는 음악 말고 어떤 일들을 해보셨어요? 저 화물차 기사였었어요. 25톤 카고라고 해서 큰 트럭 12년 동안 그걸 했죠. 가끔 밤에 너무 어둡고 이러면은 식사하거나 이럴 때 무섭진 않으세요? 전혀요.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었잖아요. 깜깜한 첩첩산 중에서 살았을 때 이제 밤만 되면 뒤에서 이상한 새소리 울리고
전설의 고향처럼 막 소리 막 나고 막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무서움을 아예 안 타요. 이렇게 차에서 생활하시는 거에 만족하세요? 한 곳에 좀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어디에 뭔가 정착을 한다는 뜻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노동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셨어요, 이제? 너무 맛있어요. 저희 채널이 앉아서 인터뷰를 잘 하진 않는데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는데 2살 터울로 위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23살 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다니는 그 학교라고 하면서 사고가 났으니까 나와 봐야 될 것 같다고 급하게 이제 현장으로 갔는데 동생이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더라고요. 제가 제대를 하고 2년 정도 있다가 또 형이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차랑 정면 충돌해가지고서 10개월 동안 하반신 마비로 있다가 갑자기 급성 폐가 안 좋아가지고서 바로 또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뭐 하나 다 말하면 뭐 3박 4일 걸리는데 대충 아주 대충 어릴 때 가족분들이 전부 하늘의 별이 되신 거예요? 네. 배우자분이 아까 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암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이고, 제가 없는 사이에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을 다쳤어요. 점점점 살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오면서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작은 병원에서도 저기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도 해보고 해봤더니 그 자리에서 악성 피부 흑색종이라는 병을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심정이 어떠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예후가 안 좋다. 이거는 오래 살아봐야 5년이다.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데 발병된 그 발가락 부분에 발가락 3개를 좀 절단을 하자. 절단을 했는데 한 달 동안은 잠잠히 있었는데 한 달 이후에 림프절 타고 암세포가 이동을 했습니다. 위로. 장기 여기저기에 이제 전이가 되면서 딱 12개월 동안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 치료 여러 가지 막 치료를 했는데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호스피스로 이동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호스피스에 눈 감을 때까지 옆에서 제가 다 케어하면서 같이 있었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계세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눈을 감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관점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무엇을 사고 목표를 이루고 성취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컸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졌어요. 하루하루가 건강한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거 외에 다른 걸 더 바란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 뜰 수 있고 그게 크게 아프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만족을 하지 어떠한 뭐 큰 돈을 벌어야겠다거나 목표를 이루겠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여쭤봤을 때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에 통화를 할 때 이야기하시기로는 예전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던데 꽤 구독자가 많았던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왜 유튜브 채널을 접으신 거예요? 제가 했던 컨텐츠는 식당을 찾아가는 과정, 주인 어른하고 인터뷰, 이 음식을 만들게 된 그 역사,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200평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영상마다 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집 식구랑 같이 애틋한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 눈을 감았을 때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보고 싶어서 보면 매일 눈물을 흘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거를 반복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매일 울고 매일 통곡하고 밤마다 밖에 나와서 맨날 펑펑 울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채널을 지워야겠다. 내가 이걸 보지 않으면 내가 좀 좋아질라나? 지웠죠. 계정을 삭제했죠.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채널을 삭제하고 나니까 마음은 좀 편해지셨어요? 숨은 쉬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한 분, 두 분, 세 분 구독자님이 새롭게 들어오시면서 혹시 전에 부부 맛집 탐방 그 채널에 운영했던 분 아니시냐고 알아봐 주시는 분이 요즘에 계속 생겨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맞다고 아내는 2년 전에 하늘의 별이 됐지만 제가 이걸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다시 구독자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서 유튜브 상으로 만나는 구독자와의 관계지만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네, 이런 일들이 요즘에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하늘의 별이 되신 배우자분한테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살아있을 때 좋은 옷, 좋은 것 해주지 못한 것 너무 미안해.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한 적도 없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한 것 너무 미안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어.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끝까지 살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시 같이 살아보자. 사랑해.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세요? 그런 게 없네요. 무엇을 성취해야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진짜 공원이 예쁘네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제 그곳으로 가는데 제가 주로 이제 해안가 쪽에서 버스킹 공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감히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해봐야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 그거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인선님처럼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많이 그랬죠.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와요. 근데 그 시기가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평생 힘든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낙심한다고 해서 평생 낙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까짓 거 못 찾겠어? 이렇게 참으면 곧 좋은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울퉁불퉁 꾸불꾸불하지만 각자 살아가는 인생길이 모습이 다르잖아요. 내 길보다 저쪽 길이 좋아 보이고 키셈을 할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탓하고 내 환경과 부모님을 탓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아의 모습은 없어요. 인생길이 이게 끝이 아니야. 나중에 다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런 긍정적 마인드 연습하는 거 저도 매일매일 연습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머리 감싸고 힘들어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런 말씀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큐 인생길 파이팅! 일상 속으로 파이팅! 두 번째 영상은 뚝딱이 아빠 김종석 대표님의 하루입니다.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라고. 마이크를 입에다. 네가 마술사예요? 완전 베테랑이시니까. 행사를 10,000번을 넘게 했어. 한창 인기 스타이셨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셨을까요? 상당했었죠. 1억 2천 정도? 한 달에? 네, 한 달에. 이자 부분이 1호점에서 1,000만 원 정도, 2호점에서 1,600 정도. 그리고 여기가 좀 많아요. 여기가 빚이 50억이에요. 한 2,800만 원 정도 나가요. 이자를 얘기하니까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 못 내거든. 아, 이자를? 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처음으로 양해를 구했어요. K 커피, K 브레드를 내가 한번 심어보자. 여기는 되겠다 싶어서 계약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토탈 22억 정도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돈을 빨리 또 책임감 있게 갚아야 되니까 강남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밝은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요 한염없이 눈물이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늘 마음속에 힘들고 폐업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나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대한민국 짠짜짠짜.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분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예. 너무 신기하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뚝따라따 뚝딱딱.
뚝딱딱 하하하하 EBS 딩동댕이라는 프로그램을 35년째 하고 있는 뚝딱이 아빠입니다. 어렸을 때 저를 봤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 하남인데 예. 현재 이쪽에서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로 이사 온 지 한 3년 됐죠. 이제 짐들이 이제 가득가득하죠. 아직 짐을 안 푸신 거예요? 3년 됐는데. 예. 월세로 살고 있어서 또 언제 또 이사 갈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풀면 또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뒀어요. 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걸 좋아해요. 원래 이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안경도 뭐 이렇게 보시면 아, 소품도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다 있지는 못해요. 다른 데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급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안에가 다 들어있죠. 모자를 쓰니까 제가 TV에서 보던 분이 지금 바로 앞에. 그럼 또 조금만 더 보여드릴까? 그럼 또 여기만 들어오면 우와. 여기가 되는 거죠. 아, 이제 완벽해졌네. 그렇습니다. 똑딱딱 똑딱딱 하하하. 원래 이렇게 텐션이 좋으세요? 예, 저는 뭐 7살 때부터 텐션이 와. 끊임없이 영유아들하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프고 우울할 권리도 의무도 없어요. 늘 아이들 앞에서는 건강한 모습 그리고 행복한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웃으셔서 주름이 안 보이세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일정에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1, 2, 3호점 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2호점에 뮤지션들이 한 130명이 오는 파티가 있어요. 그 파티에 가서 깜짝 출연 그거 좀 해줘야 되고. 1, 2, 3호점이라고 하셨는데 예. 사업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팔당에 벨스타라는 커피숍이 있고 양수리 빵공장이 두 번째가 있고 그리고 양평시내는 007 도넛이라 그래서 그런 세 곳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죠. 저는 이제 준비가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서 이제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보시면 이제 오늘 행사에 필요한 옷. 그래야지 나갈 때 놓치는 게 없어요. 늘 급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저 사람이 아주 마음의 여유 없이 뭐 5분 전에 도착 10분 전에 이렇게 나가는 게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딱딱딱 갖다 놔요. 그럼 이제 저는 바로 준비할까요? 네네. 네네. 옷에 단추를 잠글 때 행복감을 느껴요. 왜요? 살아있구나. 오늘도 열심히 뛸 수 있구나. 와, 진짜 긍정적이시구나. 예. 정자켓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게 편하잖아요. 일하기가. 자, 그럼 이제 출발하는 걸로.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는데 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출연을 하신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어떤 도전을 하잖아요. 비즈니스에 도전도 하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도전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도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저랑 똑같은 거를 겪는 연예인들이 서너 배가 있을 것이다. 나한테도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가 위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연을 결심을 했고 오늘 모든 언론사에서 저희 집에 최초로 오신 분입니다. 진짜요? 예. 아예 공개한 적이 없으세요? 아직 짐도 안 풀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공개를 하겠습니까? 진짜 영광이네요. 이게 제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잘 보시고 초록색이 나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쇼가 되네요. 네, 놀라운 거를 생각하시니까 자, 어이 대한민국 짠짜짠짜 일상 속으로 짜짠짜짠짠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마술 아이템으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 거구나. 예,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늘 몸에다가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동은 차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차는 롤스로이스를 원하세요? 벤틀리를 원하세요? 포르쉐를 원하세요? 대표님과 같이 탈 수 있으면 그게 롤스로이스죠. 감사합니다. 성격이 아주 좋으시네요. 연예계 데뷔를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83년도에 했을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83년도? 예. 원래 어릴 때 꿈이 연예인이셨어요?
아니죠. 그때 당시는 뭐 다들 가난했으니까 그때 가난이라는 걸 탈출하는 게 목표지 뭐를 하겠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목표다 보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다가 방송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는 어렸을 때 고시 출신이에요. 검정고시. 아, 예. 네네.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했죠.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건지 방향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게 이제 그 DDR, 딴따라. 방송이라는 데가 그 당시는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한 사람들이 거기를 약간 무시할 때였어요. 아, 맞아요. 지금하고 토양이 다르죠. 저 영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동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죠. 그렇게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 자주 못 갔어요, 그 당시에. 그러는데 우연히 팔당에 갔는데 매운탕 집이었어요. 너무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풍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향 가고 싶을 때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이 비슷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샀었어요, 그걸. 그 또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꾼 것이 이제 이 위치가 힐링하기 좋으니까 카페로 출발을 한 거죠. 그 가보시면 또 손님은 없을 거예요. 점심시간 전이라. 예, 그렇죠. 카페는 아무래도 이제 점심이 넘어야 되니까. 우와, 벨스타다. 아, 여기가 첫 번째 가게예요? 그렇습니다. 예. 한 10년 정도 이제 됐죠. 무슨 장사든지 10년이 넘으면 존속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2014년 7월 7일 날 이게 오픈을 했어요. 그때 이름은 쿡이었어요. 쿡. 매장 오시면 이렇게 관리도 하고 하세요? 예, 왜냐하면 워낙 이게 넓다 보면 직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제 채워줘야 돼요. 직원분들이 이렇게 놓칠 만한 부분을 닦으시는구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다 보여요, 또 안 닦으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오세요? 예. 벌써 이 닦는 게 딱 보시면 참 잘 닦는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직원들이 왜 이런 걸 놓치고 이런 걸 안 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직원들 덕분에 내가 안 쓰는 근육을 쓴다. 와, 마인드가 진짜. 내가 헬스에 가면 돈을 몇십만 원씩 내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그 즐거움을 주는구나. 대표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죠, 원서를 냈어요. 예. 다른 업종도 많은데 예. 왜 카페를 생각하신 거예요? 마음은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를 저는 운영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부동산에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부동산에 나온 풍치 좋은 것을 택하다 보니까 카페하고 이게 빵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후회를 하면 안 되는데 실은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 2시까지잖아요. 그게 라이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가 가면 갈수록 유지하는데 인건비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요즘은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일이죠 뭐. 아, 걸레도 직접 빠세요? 그럼요. 다들 업무가 바쁘니까 가능한 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직원들이 안 보이는 부분을 제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왜냐면 제가 나타날 때마다 야 이거 빠졌다 이거 해라 그러면 대표 기피증이 걸려요. 대표님만 보면은 일 시킨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하도 있어요? 그럼요. 요 넓이만큼 아래가 또 있죠. 보실래요? 뷰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 밖으로 나가보시면 아마 훨씬 더 아름다운 뷰가 아주 가까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와. 다른 매장도 뷰가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죠. 여기만큼 아름답죠. 그럼 이렇게 뷰가 좋으면 투자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들어갔죠.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이제 매입하고 건물 리뉴얼하고 이러면서 한 40억 정도 들어갔죠. 40억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은행 빚이 여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20억에서 한 22억 정도 사이. 그게 작은 편이에요? 예. 가면 갈수록 빚이 이게 작구나 이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2호점.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시네요. 예, 바빠요. 특히인데 주말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바짝 긴장해서 대표가 잠깐이라도 들리는 것하고 안 들리는 거하고 그 능률이나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대표님이 TV에 틀면 항상 나왔거든요. 그렇죠. 365일 방송했으니까 아침에도 하고 또 오후에 재방송도 했어요. 한창 인기 스타이셨을 때 실례가 안 되면 그때는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셨을까요? 상당했었죠. 제가 이제 왜냐면 행사 MC로 굉장히 제가 유명했어요. 한일 월드컵 개막식도 제가 사회봤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도 제가 봤죠. 한 달 수입이 가장 많을 때는 1억 2천 정도? 한 달에? 네, 한 달에. 와, 그때가 몇 년도예요? 한 10년 전 정도 됐죠. 그게 가능한 건 이제 5월 달 정도. 가정의 달, 어린이달 행사가 가장 많을 때고. 외 달들은 이제 한 뭐 5천에서 왔다 갔다. 행사를 하루에 많이 뛰면은 몇 개를 행사를 한 그 어린이날 가장 많이 한 게 밤에 어린이 디너쇼까지 호텔 디너쇼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5개 정도 했죠. 그러면 하루에 대략 어느 그때는 정도? 한 2,500 정도. 하루에? 네, 하루에. 왜냐면 이제 한 군데당 어린이날만 개런티가 한 500 정도 맞춰주죠. 그럼 이제 그때는 퀵 서비스랑 같이 다니죠. 퀵으로 가서 마무리하고 또 나올 때도 막히니까 퀵으로 나와서 차를 타고 또 이동하고. 진짜 완전 움직이는 기업이셨네. 그때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30년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혹사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누가 코로나를 퍼뜨려가지고 맞아요. 연예인분들 완전히 그때부터 뭐- 행사가 전부 다 정지됐다고 완전히 하던데. 뭐 수입이 뭐 이제 뭐 한 달 뭐 500만 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핑핑 돌 때죠. 아이고. 대표님, 예. 여긴 부지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큽니다. 여긴 몇 평이에요? 아, 이거는 한 7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한 800평 정도 되죠. 이 근처에서 가장 큰 커피숍이죠. 그럼 여기는 원래 뭐가 있던 자리였어요? 30년 넘은 모텔이 있었어요. 아, 모텔이요? 네, 그것도 망하기 직전에 모텔이. 그럼 그 망한 모텔을 사가지고 인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고 증축을 했어요. 저도 원래 이거는 1, 2층만 카페로 하고 3, 4, 5층은 모텔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공사를 하다가 아래를 내다보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이 막 떼지어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저 친구들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해주자.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모든 설계, 허가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전부를 빵집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모텔은 얼마에 인수하신 거예요, 당시에? 41억. 리모델링비가 45억. 인수한 비용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증축을 했으니까 180평 정도 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90억도 넘게 들었죠. 야, 뷰가 진짜 끝내주네요. 예, 이제 연꽃이 이제 올라오죠. 지금 아래. 아, 연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더 이쁘구나. 그렇죠. 예. 점심시간이라 지금 이제 손님들이 좀 몰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지점은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1억 8천 정도 하다가 요즘이 많이 줄어서 절반으로 줄었죠. 8천에서 9천. 근데 요즘 진짜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지 4, 5년 됐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더 두려운 게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출연하고 싶으십니까? 사장님 어디서 많이 뵌것 같아요. 또 3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선물 있어요, 이거. 1번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맞아요. 애기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맞아. 딩동댕 유치원. 맞아요. 맞아요. 어리들하고 항상 그렇게 오래 하니까 안 늙으시고 계속 인상도 좋으시고. 두 분은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예, 자주 오세요, 이쪽으로? 자주 오죠. 특히 여기 양수리 오면 전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그죠. 예, 아무래도 어린이 프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고향이에요. 고향이라는 게 그립고, 보면 반갑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아, 여기가 빵 만드는 예, 그렇습니다. 곳이에요? 직접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아, 진짜요? 열심히. 예. 우리 호프 셰프님, 아직 미혼입니다. 대표님이 자주 방문하시나요? 네, 거의 매일매일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관리 차원에서 매일매일 오시는 거예요? 네, 관리 차원에서도 오시고 매장 상황 파악하시려고 매일매일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 창가 쪽은 꽉 찼네요. 예. 아까 매출이 9천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대표님이 한 달에 가져가는 건 어떻게 돼요? 순수익은? 순수익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0,000원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10,000원이요? 지금 은행 이자 갚느니라고 여기는 수익이 거의 안 돼요. 은행 빚이 34억에서 아마 6억 사이예요, 여기가. 수익금이 지금 이자로 다 은행 발전기금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 정도 매출에서 남는 게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없죠. 예전에 매출이 좀 높았을 때는 수익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괜찮았죠.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손님들이 많이 알아보시죠? 예, 많이 알아봐요. 알아보고 또 원하시면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내가 또 팁을 드리죠. 사진 찍어서 약간은 흐리게 하면 송중기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시는 예, 바로 거예요? 여기세요. 왜냐면 어디 가서 또 갈아입고 그러면 복잡해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보는 분들이 많네요. 대표님 나이쯤 되면 막 은퇴하고 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국가에 진 빚을 제가 갚아야 되니까. 빚이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그렇습니다. 소리 질러! 자,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라고. 마이크를 입에다. 네가 마술사예요? 양수리 중에 어떤 글자를 원하십니까? 수. 와우. 양수. 수를 고르셨군요. 양을 고르셨으면 양수리빵 공장 평생 이용권입니다. 수를 고르셨군요. 와우. 수를 고르신 분은 수입 상품입니다. Let's sing a song. 노래 부르기. 예! 오늘 마지막 선물. 나 중에 어떤 글자를 원하십니까? 나 축하드립니다. 나가. 이걸 보고 많은 이제 우리 동료 연예인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이 건물은 5층이고 빚은 9층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팀들을 소개합니다. 소리 질러! 완전 베테랑이시니까. 행사를 10,000번을 넘게 했어요. 와, 호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 호응을 저렇게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다가 인터뷰하는 거하고 무대에서 내가 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완전히. 진짜 저는 사람이 여러 명인 줄 알았어요. 맞아. 이제 그게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지 하나씩 이렇게 얻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제 나이에도 늘 부족한 걸 느껴요.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주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제 옷 갈아입고 나오신 거예요, 다? 예. 순식간에 갈아입으셨네요. 그럼요.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3호점, 예, 007 도넛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다 도시는 거예요? 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한 3시 정도 돌고 그중에 문제점이 좀 있고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좀 머무는 시간이 길죠. 와서 청소도 계속 하시고. 그렇죠. 청소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영상에 찍진 못했지만 아까 막 화장실이랑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저 담당이 식기세척하고 화장실 청소.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먼저 나서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는 미국에도 진출을 했다고 하셨던데. 팝이 한국에 넘어온 지 100년이 됐고 무비가 한국에 넘어온 지 100년이 됐고 이런 것들을 역수출해서 지금 전 세계가 바로 이 한류의 열풍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커피하고 빵도 넘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넘어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K-커피, K-브레드를 내가 한번 심어보자. 거기다가 건물도 확인하고 여기는 되겠다 싶어서 계약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계약한 기념으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랑 이런 다 월세 했죠. 계약 다 한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렌탈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하고 막 또 관리비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몰아치니까 2년 반 만에 갔는데 도저히 끌어갈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못 간다. 이건 하면 할수록 더 손해다.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 그냥 확 접었으면 한 7억 정도는 돈이 좀 세이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미련 때문에 해보자 이 세 마디
한마디로 더 7억이 더 들어갔죠. 그래서 토탈 22억 정도가 사라진 것 같아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도 전부 제 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빨리 또 책임감 있게 갚아야 되니까 강남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그 미국 문제를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22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확정됐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굉장히 밝잖아요. 밝은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요 한염없이 눈물이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미국의 하늘은 또 왜 이렇게 빨개요? 그냥 해만 떨어지면 와서 빨간 해를 보고 그냥 이게 눈물을. 그런데 이제 저는 참 긍정적이라는 게 그런 데에서 내가 박수를 보내줘요. 내 자신한테. 그게 가장 내 인생에는 위기 아니에요. 그 위기 때 가장 집중력이 좋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위기가 기회다. 그 7억을 쏟아 부으면서도 저는 기회를 찾았어요. 그 순간에는 어쨌든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힘들었죠. 어떤 심정으로 이겨내셨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직원이 1호점에가 9명 있고 2호점에 16명 있고 그럼 25명이잖아요. 25명이라는 친구들이 오너를 믿고 가정을 꾸려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정말 잘못되면 25 가족이 어떻게 되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오너로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다시 우뚝 서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로운 타이어로 갈아 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안 돼요. 지금도 웃으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여긴가 보네요. 예. 여기는 언제 오픈한 거예요? 5개월 됐네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미국 가서 22억 손해를 본 뒤에 오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여기는 어떤 자금으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 지을 돈이 미국으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땅을 팔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팔지 마라. 이런 비유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친구가 도와줬어요. 아, 진짜요? 예, 친구가 건축비, 무슨 비 모든 걸 해서 45억을 여기다가 빌려줬죠. 이제 그 대신 저는 이제 철저하게 또 이자를 줘요. 그 대신 친구는 이제 너무 비싸지 않는 이자를 저한테 이제 주는 걸로 하고 그래도 이렇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아이스 2잔 하고요. 라떼 제 거 하나만 핫으로. 예, 예. 여기는 전부 직원들로 매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매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직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예, 32명. 한 달에 인건비만 해도 얼마가 나와요? 인건비만 해도 세 군데면 평균 300 잡으면 되니까. 한 달에? 예, 그러니까 30명 잡고 9천만 원 정도. 거의 1억 돈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자 부분이 1호점에서 1,000만 원 정도, 2호점에서 1,600 정도. 그리고 여기가 좀 많아요. 여기가 빚이 5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0억을 따져봤을 때 한 2,800만 원 정도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매장에 들리면 커피 맛을 한 번씩 보세요? 예. 커핑이라고 그래서 그날 수율이 잘 맞았는지 로스팅할 때 그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여름에 뽑는 아이스 커피하고 또 겨울에 뽑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을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죠. 야, 뷰가 엄청 좋네요.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바로 이 양평 007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층에서 볼 때는 뷰가 또 다르네요. 아이, 그럼요. 카메라가 못 담아요, 이거를. 그죠? 예. 여기는 절대적으로 카메라는 못 담고 사람이 직접 와야 됩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는 정확히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부채가 지금 50억이 딱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입할 때 금액하고 따져보면 거의 그래도 여기 80억 정도. 이자가 여기 좀 세요. 2,800만 원 정도? 이자를 얘기하니까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 못 내거든. 아, 이자를? 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처음으로 양해를 구했어요. 한 달 정도만 미뤄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모아서 약속을 지켜야죠. 장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해가 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손해가 나다 보면 폐업을 고민할 수 있는데 예.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직원과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약속. 그런데 그걸 폐업한 순간에 나도 모르는 한 5개 이상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송두리째 그 약속과 함께 내가 침몰하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늘 마음속에 힘들고 폐업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나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리고 제가 올림픽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인생사가 올림픽이 있으면 내림픽이 있고 내림픽이 있으면 올림픽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림픽을 겪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끝까지 내림픽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4년. 그게 끝나면 또 뭐예요? 올림픽 있잖아요.
그 올림픽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의 원동력이죠. 빗자루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오너는 실행을 먼저 해야지 입이 먼저 가면 안 돼요. 걸핏하면 그 오너들이 조심할 일이 시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담배 이런 거에 대해서 꽁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여기는 저 도넛이라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무리 담배 꽁초를 이 얘기라도 안 들으니까 제가 틈만 나면 치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유아교육과 때. 그렇지. 오. 자, 우리 그 제자인데 제자 중에 제일 예쁜 친구. 직접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네네. 사진도 찍어주셨거든요. 와, 진짜네요. 아, 이게 지금 설정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즉흥적으로 만난 건데. 맞아요. 이제 검색했는데 교수님 그렇지.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신기해서.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가장 미인 분이 맞으시네요. 교수님일 때는 어떠셨어요, 대표님이? 엄청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고 또 이렇게 만약에 조는 학생이 있으면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깨워주셔가지고 저희도 웃으면서 또 강의를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교수님이었어요. 지금 그럼 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수업이? 네. 또 아이들한테 또 다가갈 때 재미있게 어떻게 다가가고 상호작용하는지 좀 많이 알려주신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다르게 보이네요, 대표님. 저는 제 칭찬할 때 제가 안 끼어들어가요. 조금이라도 학비에 못 미치게 가르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메꿔주려고 커피를 제가 쏩니다. 아, 진짜요? 와,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전공하신 거예요, 대표님이?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학위를 했고 서정대학교 거기 유아교육과 정교수로 20년 넘게 봉직을 했죠. 오케이. 좋아. 그새 빵을 또 골라 오셨네. 파이팅. 그래요. 아, 여기 뚝딱이가 있구나.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문에서 이렇게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단점이 지나가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아쉬운 게 더 많거든. 그럼 아쉬운 걸 많이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늘 미래지향적인 이런 미래 계획을 가득 채우다가 오래간만에 지금 이제 지나갔던 얘기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그런 어떤 행적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복습 시간이다 그런 시간이 들었어요. 요즘 힘들게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저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렵다 하면 그 어렵다라는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아, 내가. 첫 번째. 그러면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내가 그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요. 내가 지금은 내림픽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올림픽이 될 것이다. 희망을 갖고 늘 언어 초이스를 할 때 밝고 명쾌한 그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영어 속담으로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6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딱 던졌는데 2번이 나왔어. 그래도 그걸 어때요? 인정하고 2번을 수긍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윤리고 방법이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 내가 자영업을 했을까? 왜 자영업이 이렇게 어려울까? 미래가 왜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이에 유튜버의 한 편이라도 더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편이라도 더 내가 캐내서 비즈니스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보릿고기보다 더 힘든 자영업자들의 형태를 이겨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수리빵 공장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영상은 다올포차 사장님의 일상입니다. 한 달 매출은 300에서 4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월세 빼고 재료값 빼면 지금 남는 순수익이 0원인 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날인 날도 있고 영원인 날도 있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시는데 인건비조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영업 하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무기력해져 있는 순간도 제 책임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혼남이시네요. 아니에요.
아,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이제 출근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27살이고 천호동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바로 나갈 준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젊으신데 장사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7개월 정도 지금 운영한 지 됐고요. 여기는 부모님이랑 함께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원래는 자취를 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월세가 좀 자취하면 좀 돈 많이 나가잖아요. 부담스러워서 본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아, 주거 비용을 좀 아껴서 좀 장사에 더 집중하려고? 네네, 맞아요. 그럼 혹시 사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어요? 좀 불경기가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자영업의 실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대중교통 타세요? 아니면 차량으로 가세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방금 보니까 초보 운전이라고 붙어있던데. 아버지 차여서 동생도 같이 쓰거든요. 동생이 운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불안하셨는지 저걸 붙여가 놓으셨더라고요.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제 목숨을 맡겨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 사장님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계속 요식업 쪽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18살 때부터 이제 홀에서 알바를 하다가 20살 되고 나서도 계속 요식업 쪽으로 일을 했어요. 장사를 하고 싶다는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19살 때 직업반을 해갖고 그 요리과였는데 그때부터 요리를 하면서 빨리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른 업종도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술집을 창업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갖고 술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대략? 여유비까지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27살이란 나이에 엄청 큰 돈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돈은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 20살 때부터 일을 해서 차곡차곡 모았고 군대에서도 적금을 들면서 모았고 투자도 조금 하면서 두 개가 조금 잘 맞물려가지고 7천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7천만 원? 투자는 뭐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주식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주식 조금. 주식 조금 하신 거구나. 제가 보니까 사장님 집에서 매장까지 지하철역을 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새벽에 차가 없어가지고 택시비가 장난 아니게 택시비가? 들어가지고. 네.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택시비가 부담이 돼서. 맞아요. 요즘 또 택시비 많이 올라갔고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매장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차로 이동하면은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분, 30분? 여기 주차장은 평상시에 정기 주차하는 곳이에요? 네, 정기 주차해갖고 월에 돈 내고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라고 50%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매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어저께 깜빡하고 안 산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이런 시장이나 아니면 이쪽 마트에서 좀 사는 편이에요. 시장에 문 닫아서 마트로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까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한번 반성을 하시나요? 예, 이런 마트 올 때마다 항상 반성해요. 까먹어서 좀 더 비싸게 재료를 주고 사는 거니까. 올려주세요. 이제 매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매장은 어디 쪽이에요, 사장님? 바로 이쪽입니다. 아, 금방 오네요. 네. 다올이라고 써 있는 곳이에요? 네. 지금 보면 여기가 빌라가 밀집한 주거단지 같은데 네, 맞아요. 왜 이쪽으로 매장을 구하신 거예요? 일단 빌라도 밀집돼 있어서 손님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거리도 강풀만화 거리라고 해서 이쁜 거리여가지고 조금 마음에 들어서. 매장은 얼마나 알아보고 구하신 거예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알아본 것 같아요.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정말 많이 상권 분석하고 알아보고 구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가게가 잘 안 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상권 보는 능력을 키우고 장사를 해야지. 상권을 좀 더 봤어야 될 것 같다? 네, 어느 정도 한 월세 조금 더 주더라도 좀 더 좋은 상권을 가거나 아니면은 같은 월세더라도 좀 더 자리가 좋은 데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매장이 왜 다올 포차예요? 다올이 이제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라는 순수 우리나라말? 네,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포차는 글씨를 왜 작게 하신 거예요? 다올이라는 이름이 이뻐가지고 다올의 임팩트를 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가게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근데 보통 사장님은 몇 시쯤 출근하세요? 아, 5시쯤에 출근을.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는 매장이 몇 평이에요?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평? 네. 보증금이랑 월세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은 1,500에 월세는 130이에요. 보니까 인테리어는 새로 하신 것 같던데. 아, 맞아요. 완전히 싹 갈아엎었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꽤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화장실이랑 이거 주방까지 다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아, 화장실도 하셨어요, 인테리어를? 네, 전에 화장실은 못 쓸 정도여가지고 장사 잘 되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화장실이 깨끗하더라고요. 술집이든 밥집이든 간에. 그 화장실은 사장님네만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아, 맞아요. 저희 가게 이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고. 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냥 화장실에서 최대한 깔끔하게만. 진짜 지저분하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드네요. 네네, 청소는 매일 해주고 있어요. 아, 매일 하세요, 사장님이? 아무래도 손님들이 와서 좀 불쾌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사장님, 여기는 손님은 하루에 몇 팀 정도 와요? 이게 많이 올 때는 6팀 정도 오시고, 이제 안 오실 때는 한 팀 정도 오실 때도 있고, 초반에는 한 팀도 안 오실 때도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럼 확실히 매출이 좀 저조하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한 달 매출은 300에서 4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한 달 매출이 300만 원이면 재료값 빼면 월세 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월세는 어떻게 내고 계세요? 장사할 때 조금 여유 자금을 모아놔가지고 그걸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진짜요? 월세 빼고 재료값 빼면 지금 남는 순수익이 0원인 거예요? 아, 맞아요. 마이너스 날인 날도 있고 영원인 날도 있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시는데 인건비조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해맑으세요, 사장님. 저요? 아, 그래도 내일을 위해 아, 근데 진짜 그런 마인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럼 혹시 주말에는 매출이 좀 잘 나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아, 초반에는 진짜 많이 주말에도 막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있는 거를 아시는지 그래도 6팀, 7팀 정도는 주말에는 올 때도 있어요? 네, 7월 달에 가장 매출이 높았던 날은 하루 매출이 얼마였어요? 36만 원 정도 나오고. 7월 26일 이때가 총 매출이 36만 원인 거예요? 네네. 그럼 혹시 매출이 가장 낮은 날은 얼마예요? 이 중에 하나 고름이 있을 거예요. 아예 안 나온 날도 있었죠. 7월 8일이 매출이 손님이 아예 한 팀도 없어서 0원으로 찍힌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이렇게 아예 손님이 한 팀도 안 오는 날은 마음이 어떠세요? 조금 많이 씁쓸한데 그래도 장사가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메뉴와 서비스 생각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아직 오픈 전인데 어떤 음식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희 두부김치 삼겹에 들어가는 김치 볶아가지고 보관하거든요. 여기는 주 메뉴가 뭐예요? 닭도리탕, 그 다음에 두부김치 삼겹. 손님들이 좋아하는 건 계란말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요. 요리는 따로 배우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요식업에서 양식 한 2년 정도 했고, 일식집에서도 직원으로 일하면서? 네,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양식집에서 일할 때 직원들 밥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직접 하고 그러셨어요? 예, 거의 매일 했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매출이 그렇게 좀 낮다 보면 식자재 구매하는 금액도 좀 부담될 수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초반에는 진짜 많이 버렸어요. 어떤 걸 버렸어요? 로스요? 아니면 안 나가는 재료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매하는 메뉴가 만들어지기까지 계속 넣고 빼고를 반복하신 거구나. 맞아요. 창업을 처음 하면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개인 술집을 창업하신 거예요? 일단 프랜차이즈는 메뉴를 맘대로 뭐 바꾸거나 신메뉴 이런 걸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안 한 것도 있고, 가게 하면서 조금 후회가 됐던 게 있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홍보나 이런 걸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또 매장 운영 방식이나 레시피나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개인 업장이 하면 다 스스로 혼자 짜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조금 힘들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했어야 됐나라고 싶기도 한데 이렇게 메뉴를 잡아가는 걸 배우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배우면서 그래도 개인 그거 하기 잘했다. 꽤 마르신 것 같은데 잘 돌리시네요. 그 양식할 때 웍질을 조금 했어가지고 마케팅 홍보나 이런 거는 따로 하고 계신 건 있어요? 블로그 리뷰하고 있고 이제 인스타를 계속 영상을 찍어서 쭉 올릴 생각이에요. 사장님 가게만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렴한 안주와 그 다음에 맛있는 안주인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가격대가 얼마 정도예요? 2만 원 넘는 메뉴는 2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10,000원 중반대에서 10,000원 후반대? 사장님이 아까 내 가게에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게 좀 적은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권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쪽 쭈꾸미 거리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손님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만약 그쪽에서 가서 오픈을 했다면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메뉴 다 맛있다고 해주시고 잔반이 감사하게도 많이 안 남거든요. 찾아와줬던 손님들이 한 70% 정도 계속 찾아와 주시니까. 아, 단골분들이? 네. 혹시 양이 적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초반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좀 줄여라라는 말까지 듣고. 아, 진짜요? 양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직원으로 있을 때랑 사장님이 되어보니 다른 게 있나요? 직원이었을 때는 이제 가게 매출이 안 나오거나 또 실적이 안 좋거나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온전한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생긴 문제들이나 또 안 나오는 실적들, 또 매출들 이런 거는 다 제 잘못이거든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상권이 안 좋다 해도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네, 선택한 거고 손님이 안 오는 것도 가게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오겠지가 맞는 거니까. 대신 이렇게 주변에서 좀 조언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도 있으시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 저는 초보기 때문에 장사를 해보니까 자영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책임감이 되게 많이 따르는 것 같고요. 가게에서 일할 때는 월급날이 되게 느리게 오잖아요. 근데 가게 하면은 월세 내는 날이 그렇게 빨리 너무 오더라고요. 빨리 오죠. 네. 눈 감았다 뜨면 월세 내야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양을 맞춰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레시피 없이 하는 거는 솔직히 가정집에서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용량이 아니더라도 일단 손님한테 나가는 거니까 늘 맛이 일정해야 네, 된다. 일정해야 되니까 레시피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넣는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알죠. 저도 요리를 해봐서 설탕은 백종원 선생님은 더 넣으실 거예요. 테스트로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었던 맛의 레시피대로 맞춰서 만드시는 거고. 네, 맞아요. 한 30번 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건 매일 해야 될 거 그냥 적어 놓은 거고 이거는 내일 해야 될 거 같은 거 적어 놔갖고 안 까먹게. 아, 그래도 진짜 치열하게 사시네요. 이게 진짜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청소도 되게 하기 싫을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장사가 안 되면은 사람이 진짜 무기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초반에는 몇 번 가게를 그냥 쉬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자영업하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무기력해져 있는 순간도 제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내가 퍼져 있으면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딛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오픈 전인데 방금 손님 한 분이 물어보고 가셨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간혹 있어요. 요즘 추세가 이제 예전처럼 늦게까지 마시는 게 아니라 좀 일찍 마시고 일찍 끝내는 추세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영업시간을 5시나 4시로 하고 한 3시쯤 마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장님은 계속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네.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테이블이 4개인데 4개가 다 4인석이라 좀 통로가 좁아 보이는데 네네. 왜 저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자리가 좀 협소해가지고 그러면 4인석을 2개를 하고 2인석을 2개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도 되잖아요. 오시는 손님이 좀 더 넓은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조금 판단 미스?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3명이나 4명에서 왔는데 왼쪽 사람이랑 너무 가까우면 우리 대화가 옆 테이블에 들리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물론 저도 그냥 손님의 생각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의견을 반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준비는 다 끝내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오픈 초기에는 장사가 좀 됐었나요? 오히려 오픈 초기에 더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왜 보통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인 찬스 이런 거. 네네. 아, 지인들은 많이 오긴 했는데, 사실 지인 장사는 사실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해갖고, 진짜 손님들이 오셔야 되는 건데, 초반에 진짜 많이. 아예 이 매장이 있는지 모르니까 아예 네네. 안 오셨구나. 근데 요즘 들어는 조금씩 알아주시고 감사하게 와주시더라고. 장사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손님 없을 때죠. 지금은 단골분들이 좀 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수익은 0원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지속이 된다면 나중에는 폐업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 싫지만 어느 정도 고려해 보기는 하죠. 근데 일단은 지금 내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 네네.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거는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와,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안 나왔나 보네요. 300도 안 나왔나 봐요. 네네. 120 이렇게 나오고. 하루에 거의 4만 원 뭐 이 꼴인 거네. 그래서 혼자 앉아 있다가 가면은 많이 힘들죠. 그 마음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를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시그니처 메뉴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일단은 두부김치 먼저 만들어 드릴게요. 촬영이라고 일부러 더 넣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절대 오히려 손님이 오면 더 넣어드려요. 아, 그래요? 이게 매장에서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사실 제 메뉴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누구나 먹어도 아, 맛있다 정도? 근데 뭐 몇몇 메뉴들은 특별하고 맛있어요. 뭐 닭도리탕이랑 짬뽕탕. 양파도 조금씩 구워 드시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맛있게 드실 수 있어가지고. 네. 저희 두부김치 삼겹은 이제 두부랑 양파랑 김치 그리고 감자 같이 곁들여서 고기랑 함께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고기는 몇 그램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고기 200g 들어가요.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16,900원이요. 메뉴 처음에 두부김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아, 이게 조금 저렴한 안주인데 16,900원? 조금 가격이 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기 200g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네. 고기랑 이렇게 따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따로 나와갖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두부김치가 메뉴 앞에 있으니까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메뉴 이름을 바꿔보시는 것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럼요. 이제 혹시 몇 분이세요? 저 혼자요. 네, 이쪽 앉으시면 되세요. 전화하자마자 손님이 한 분 오셨네요. 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손님이 어떤 거 주문하셨어요? 계란말이랑 생맥주 주문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기본 안주로 나가는 꿀토마토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아, 그죠? 아무래도 오늘 날이 덥다 보니까 맥주를 찾으시는가 봐요. 맞아요. 저도 한 모금 먹고 싶네요. 아, 저도 방금 한 입 먹을까? 손님들이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조금 오픈한 지 돼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아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음식이 맛있다고 감사하게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도 많아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계란말이보다는 훨씬 와. 맛있어요. 네, 주문하신 계란말이 놔드릴게요. 사장님 약간 손님 와서 신나신 느낌이에요. 손님 오면 항상 너무 좋죠. 웨이팅이 있어 보는 게 약간 꿈이실 수 있겠다, 그죠? 아, 맞아요. 자, 근데 양이 원래 이렇게 많아요? 네, 손님들 배불리 먹고 맛있게 드시고 가라고 양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크림을 잘 안 먹거든요. 제가 먹었는데도 맛있는 크림 짬뽕탕이어가지고 이게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16,900원이요.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육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거 보시면은 요리류나 튀김류 중에 하나 제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가격이 다 13,000원 정도 하는 거라 아마 서비스로 받으실 때 푸짐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벌써 이제 좀 해가 질 때가 됐네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매장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좀 활기가 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이제 마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많이 나긴 하죠.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사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사실 사장님보다 더 매출이 저조한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저도 장사를 해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예상과 다른 게 많았는데 노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돌아오는 보상이 있는 거를 저도 증명해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도 모두 잘 되고 노력하신 만큼 보상 받는 날 오실 거예요. 나중에 사장님 가게 대박 나면 채널 한 번 더 나오실래요? 아,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일단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시면은 정말 후회 안 하실 정도로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또 하이볼 잘 만들거든요. 하이볼이랑 술 같이 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먼 길이라도 찾아와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올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